대학교 3학년 봄, 지연은 마침내 용기를 냈다. 2년간 마음속에만 간직해온 같은 과 선배 민수에게 고백하기로 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늘 혼자 공부하던 지연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민수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친구들은 지연아, 너 진짜 민수 선배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차이 나지 않아? 라며 걱정 섞인 조언을 건넸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지연은 민수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으면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에 땀을 쥐고 천천히 다가간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선배, 잠깐 시간 있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저 선배를 좋아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혹시 저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다. 2년간 품어온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미안한데 솔직히 말하면 너 못생겨서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 나는 예쁜 여자가 좋거든.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작게 웃는 소리까지 났다. 지연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겨우 대답한 후 자리를 떴다. 화장실에 들어간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두꺼운 안경, 칙칙한 피부, 볼품없는 헤어스타일. 그동안 외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날부터 지연은 민수를 멀리서도 피해 다녔고 대학생활 내내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졸업식 날까지도 그 아픈 기억은 지연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지연은 졸업장을 받아들고 다짐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겠어.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지연의 머릿속에는 민수의 그 말이 맴돌았다. 너 못생겨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면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능력은 충분했지만 외모 때문인지 번번이 떨어졌다. 한 면접관은 우리 회사는 고객 응대가 많아서 라며 돌려서 말했지만 지연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연은 깨달았다. 이 세상은 외모가 전부라는 것을. 아무리 내면이 아름답다고 해도 첫인상에서 지면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지연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목표는 하나뿐이었다. 6개월 후 지연은 성형외과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전체적인 윤곽 수술과 함께 코, 눈 수술을 하시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라고 설명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지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지연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투자였다. 첫 번째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지연은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가족들에게도 해외 어학 연수를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붓기가 빠지고 실밥을 제거할 때마다 거울 속 모습이 조금씩 달라져 갔다. 6개월간의 긴 회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술이 모두 끝났을 때 지연은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선명한 이목구비, 매끈한 피부, 완벽한 비율. 지연은 이제 화장하는 법도 배웠고 헤어스타일도 바꿨다. 옷 스타일까지 완전히 바꾸자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시작이야. 지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단순히 아름다워지기 위한 변화가 아니었다.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민수부터 시작할 생각이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력서, 새로운 인생. 지연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연은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는 유능한 마케팅 팀장이 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고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에 대한 정보는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다.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지연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직접적으로 다가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만남을 연출해야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업계 네트워킹 모임에서 민수의 회사 사람들도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지연은 그날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다. 우아한 원피스,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모임 장소에 도착한 지연은 민수를 금세 발견할 수 있었다. 4년이 지났지만 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잘생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대학 시절의 그 오만함도 그대로인 것 같았다. 지연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가 있는 그룹 근처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지연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수를 포함한 남자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봤다. 민수의 눈에는 분명한 관심이 보였다.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민수가 먼저 대답했다. 자기소개 시간이 되었을 때 지연은 준비해둔 가짜 이력을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민수는 저는 민수예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며 명함을 건넸다. 그날 내내 지연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똑똑하면서도 겸손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도도하지 않은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을. 민수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모임이 끝날 무렵 민수는 용기를 내어 혹시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했다. 지연은 마치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 순간 지연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첫 데이트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민수는 자신의 직업과 미래에 대해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했고 지연은 관심 있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유진 씨는 정말 매력적이세요. 예쁘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민수의 칭찬에 지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냉소를 금할 수 없었다. 4년 전 자신에게 못생겨서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입으로 지금은 외모를 칭찬하고 있으니 지연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민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유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영화도 보고 식사도 같이 할까요? 지연은 적당히 밀고 당기며 그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는 그런 지연의 모습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 지연은 계산된 매력을 발산했다. 때로는 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을, 때로는 순수하고 여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수는 점점 그녀 없이는 안 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 달 후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진 씨, 저는 진심입니다. 당신과 사귀고 싶어요. 한강공원을 걷던 중 민수가 갑자기 멈춰 서며 고백했다. 지연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너무 급작스러운데? 전 한 번도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원한 적이 없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민수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한번 믿어볼게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로 이거야. 이 느낌이 4년 전 내가 느꼈던 간절함이었지. 민수가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유욕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자신의 손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사귀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민수는 지연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매일 밤 전화통화를 하며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그녀를 소개했다. 우리 여자친구 정말 예쁘죠?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해요. 지연은 완벽한 연인 역할을 해냈다. 민수가 힘들어할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의 취미에도 관심을 보이고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민수의 친구들은 모두 민수 진짜 좋은 여자 만났네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지연에게 이 모든 것은 연기였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차가운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다정하게 손을 잡을 때마다,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마다 지연은 4년 전 도서관에서의 그 모멸감을 떠올렸다. 어느 날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에게 말했다. 유진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 지연은 당황한 듯 물었다. 벌써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6개월이나 됐잖아. 그리고 난 진심이야. 너와 결혼하고 싶어. 결혼.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지연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설렘이 아닌 복수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정말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지연은 수줍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만족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의 자신, 그 추했던 모습, 민수의 차가운 거절. 그리고 지금의 자신, 아름답고 성공한 여성으로 변한 모습. 민수는 여전히 외모만 보는 얕은 남자였다.
그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에 매료된 것뿐이었다. 결혼? 좋아. 그때가 바로 네가 진짜 지옥을 맛볼 때야.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민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순간 말이다. 다음 날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제 말씀하신 것.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 좋아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말을 이었다.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민수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로 발전했다. 민수의 어머니는 지연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감을 어디서 찾겠어요. 우리 민수가 복이 많나 봐요. 지연은 정중하게 어머니께서 더 아름다세요 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약혼식을 올린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예식장 선택부터 드레스 피팅, 청첩장 제작,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수는 매일 행복해했다. 유진아, 정말 꿈만 같아.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만나다니.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을 보며 민수는 감탄했다. 지연 역시 완벽한 신부 연기를 계속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과도 잘 지냈고 결혼식 준비도 성실하게 참여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들을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칭찬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둘 다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불꽃은 더욱 거세졌다.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4년 전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되살아났다. 너도 이제 내가 그때 느꼈던 절망감을 맛보게 될 거야.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민수는 지연에게 말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이제야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예전에는 뭔가 허전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채워진 기분이야. 지연은 미소 지으며 저도 그래요. 당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앉아 마지막 준비를 했다. 민수에게 남길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4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가.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다. 편지를 다 쓴 후 지연은 거울을 봤다. 아름다운 얼굴, 완벽한 몸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대학생 지연이 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결혼식은 이틀 후였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민수와 통화를 했다. 여보, 내일 뵐게요. 정말 기대돼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다. 결혼식 하루 전날 밤 지연은 마지막으로 민수와 저녁 식사를 했다. 내일이면 우리 정말 부부가 되는구나. 믿어지지가 않아. 민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정말 꿈만 같아요. 지연은 마지막까지 완벽한 연기를 유지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내일 예식장에서 봐. 사랑해라며 지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지연은 저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단지 마지막 연기일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이미 준비해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4년간의 계획, 복수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정체, 성형수술의 과정, 그리고 복수의 이유까지. 새벽 5시 지연은 편지를 민수의 아파트 문 앞에 놓고 떠났다. 짐은 이미 미리 정리해둔 상태였다. 회사에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오전 8시 민수는 편지를 발견했다. 유진에게서 온 편지네. 결혼 전날에 무슨 편지를? 궁금한 마음으로 편지를 펼친 민수는 첫 줄을 읽고 얼어붙었다. 민수야, 4년 전 도서관에서 나에게 못생겨서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편지를 끝까지 읽은 민수는 충격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도, 결혼 약속도, 심지어 그녀의 이름과 외모까지도. 그는 4년 전 자신이 거절했던 그 여학생의 복수극에 완전히 놀아났던 것이다.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돼. 민수는 미친 듯이 지연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해지된 상태였다. 회사로 전화해도 퇴사하셨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지연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결혼식장에는 하객들이 모여 있었지만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수는 망연자실한 채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의 실망, 친구들의 당황, 하객들의 수군거림. 민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되어버렸다. 복수를 완성한 지연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름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복수였다. 민수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4년 전의 모욕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복수는 완성했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허무함만이 남았다. 아름다운 외모와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복수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은 지연을 부러워했다. 정말 부럽네요. 예쁘고 능력 있고 모든 걸 다 가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연은 웃을 수 없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진짜 자신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민수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는 소식이었다. 지연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쾌감보다는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완벽한 외모, 성공적인 삶.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복수심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지연은 자신에게 물었다. 단순히 민수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었을까? 문득 지연은 깨달았다. 민수가 자신을 거절했던 이유가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의 자신은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없었고 매력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외모 탓으로 돌리며 성형수술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닐까? 지금의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결국 겉모습만 보는 것은 아닐까?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과연 존재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지연을 괴롭혔다. 복수는 완성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지연은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복수로는 진정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연에게 용서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였다. 마지막 장면, 지연은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진짜 승리자는 누구였을까? 민수를 무너뜨린 나일까? 아니면?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혼란이 가득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자신 찾기는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상처받은 한 여인의 복수극. 하지만 그 끝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닌 또 다른 공허함이었다. 과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지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다른 영상을 더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